첫 민선체육회장 선거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전라북도 체육회장은 물론 13개 시군 체육회장이 모두 결정됐고 완주군 체육회장 선거만 남았는데요. 자치단체장이 아닌 민간인이 체육회장을 맡으면서 우리나라 체육 100년 역사상 큰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선거가 추진되면서 갈등과 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정치와 체육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해 치러진 민선체육회장 선거. 어떤 과정을 거쳤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1월 자치단체장과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공포됐습니다. 법 개정의 취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정치와 체육의 분리,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 체육단체의 선거조직 이용 차단입니다. 민주적 과정을 통한 민선체육단체장 선출로 정치로부터 벗어나 체육의 자율성과 자치권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도맡으면서 체육단체를 선거에 이용해왔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체육회가 체육회 발전을 위하고 그러려면 정치적에서 독립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체육회가 항상 지방선거마다 앞장서서 지자체 선거운동에 앞장을 서왔어요. 자치단체장들이 선거 캠프에서 공을 세운 인물을 체육회 사무처장이나 사무국장으로 임명하는 것 역시 큰 병폐로 꼽혀왔습니다. 이들이 보조금을 무기 삼아 체육회 가맹 경기단체들에게 충성 경쟁을 시키며 이른바 줄 세우기를 해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 같은 논란과 병폐에서 벗어나 관 주도가 아닌 민 주도의 지방체육 정책을 실현할 토대가 마련된 셈입니다. 체육계는 선진화된 스포츠 행정 시스템 마련은 물론 보다 주민 친화적인 프로그램 보급 확대,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창의적 체육 행정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긍정적인 기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선체육회장 체제는 분명한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정치와의 분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재정적 독립이라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체육회마다 대부분 95% 이상의 예산을 자치단체에서 지원받고 있는 만큼 정치적 간섭을 막기란 쉽지 않습니다. 전라북도 체육회의 경우에도 올해 예산 330억 가운데 자체 수입은 2억 8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9%의 예산은 사용 목적이 지정된 체육진흥기금과 도비입니다. 이 때문에 예산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전라북도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 매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3년마다 도청 감사까지 받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적정히 집행되고 있는지에서는 매년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저희 감사실에서 매년 또 3년마다 정의감사를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통해서.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예산 지원의 근거가 이미 규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자치단체가 체육회 지부의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정했고, 전라북도 체육진흥조례도 도지사가 전북체육회 등의 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만 돼 있습니다. 강제 조항이 아닌 권고 수준으로 자치단체장 신념에 따라 예산 지원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체육계는 자치단체가 민선체육회에도 의무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는 감감무소식입니다. 법으로 안정적인 예산 지원 대책을 개정을 해놓고 또한 법정 법인을 만들어 놓은 상태 후에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다 보니 정치로부터의 독립은 헛고에 그칠 우려가 큽니다. 전라북도 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는 이를 빌미로 송하진 도지사 측근이 체육회장으로 낙점됐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지사와 호흡이 맞지 않는 인물이 당선되면 도비를 지원받지 못한다는
협박에 가까운 소문이 나돌고 있다는 것은 이번 선거에 대한 우려를 깊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이 체육 선거에 나오거나 체육회장을 발판으로 일반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전국 단위로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전라북도만이라도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뭐 이렇게 좀 선거 규정이나 뭐 이런 부분이 좀 담아졌어야 된 거 아닌가? 대한체육회는 이 같은 선행 과제들은 제쳐둔 채 민선체육회장 선거를 밀어붙였습니다. 지역 체육인들에 대한 의견 수렴조차 없이 지난해 9월에는 민선체육회장 선거 관련 지침을 각 지역 체육회에 내려보냈습니다. 선거 마감 시한을 넉 달 앞둔 때였습니다. 때늦은 지침 탓에 지역 체육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수천만 원에 이르는 선거 비용도 지역 체육회가 자치단체와 협의해 직접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자체별로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 체육회가 직접 예산안을 만들어가지고 해당 지자체랑 협의를 해서 선관위마저 총선을 이유로 선거 위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군 체육회마다 자체적으로 선관위를 구성해 선거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선거 과정의 문제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9일로 농협조합장 선거보다 짧은 데다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깜깜이 선거였습니다. 후보들 간 토론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대한체육회는 처음부터 토론회 불가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각 지역마다 비난이 들끓자 부랴부랴 토론회 개최 규정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컸습니다. 후보자들 모두가 합의해야 토론회를 열 수 있다는 단서부터 단 겁니다. A단 사람은 내성적이고 말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는 거고 B단 후보는 언변이 좋아서 토론회가 유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의무적으로 하게끔 규정화되어 있지 않은데 전라북도 체육회장 선거의 경우 후보자 4명만 토론회 개최를 찬성하다가 뒤늦게 나머지 1명도 찬성으로 돌아섰지만 이미 너무 늦은 때였습니다. 또 토론회 주최는 언론사가 보도 목적으로만 할 수 있고 지지자를 포함해 일반 시민들은 참석할 수 없도록 막았습니다. 토론회 개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다 보니 다른 시도에서도 토론회가 열린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규정을 정밀하게 마련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한 뒤에 또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 선거 당일 후보당 10분씩 대의원을 대상으로 정견 발표만 하는 데 그치면서 철저한 후보자 검증은 해보지도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 내야 하는 기탁금도 문제였습니다. 급여를 받지 않는 봉사직인데도 전라북도 체육회장은 5천만 원, 시군 체육회장은 2천만 원을 기탁금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당선자에게 수천만 원 이상의 발전기금을 요구하는 지역 체육회도 있습니다. 돈이 없는 체육인들은 명함조차 내밀 수 없는 구조입니다. 기탁금 반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20% 이상의 표를 얻어야 기탁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선거에서는 15% 이상을 얻으면 기탁금 전액, 10에서 15% 미만은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전라북도 체육회장 선거에서는 출마자 3명이 각각 기탁금 5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그 도지사라든가 교육감들은 적어도 예비훈련 등록기간이 120일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예비후 등록기간에 기탁금에 한 5천만 원 정도 중에 한 일부 한 1천만 원 정도 내놓고 나중에 4천만 원 정도 내는데 예비훈련 기간도 없이 그냥 기탁금 5천만 원을 걸었고 선거인단 구성과 숫자에 대한 논란도 뒤따랐습니다. 전라북도 체육회장의 경우 선거인단 대의원은 기본, 추가 배정과 함께 가중치 배정이 적용됐습니다. 우선 기본 배정은 61개 경기단체 회장과
자치단체장 7명 등 68명. 추가 배정은 61개 종목에 2명씩 122명, 14개 시군체육회에 8명씩 112명 등 모두 234명이 구성됐습니다. 문제는 가중치 배정에 적용된 38명입니다. 31개 엘리트 체육 종목 쪽에 1명씩의 가중치를 주고 인구가 많은 전주와 익산, 군산 등 7개 시군체육회에 1명씩을 더 넣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생활체육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는데 가중치를 엘리트 위주로 줬다며 생활체육인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선거인단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시군체육회의 경우 겨우 대의원 20-30명이 체육회장을 뽑는가 하면 전라북도 체육회장 역시 선거인단 대의원은 334명에 불과했습니다. 선거인단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또 과반수 득표가 아닌 다득표자를 선출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선거인단은 너무나 적습니다. 도지사나 시장 군수들이 마음만 먹으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무진장이나 그 조그마한 군 지역 같은 경우는 50명 내외거든요. 그러면 군수님이나 그쪽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은 거의 얼마든지 이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혼란 속에서도 지난해 12월 12일 진안군이 처음으로 민선 체육회장을 뽑았습니다. 이양로 전 군수의 측근으로 알려진 4명의 후보자가 출마한 가운데 차기 군수 선거와 맞물려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대의원 35명이 투표에 나선 가운데 18표를 얻은 정봉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의 경험을 미천으로 종목별 연합회 회장들과 뜻을 함께 3천여 체육 동호인들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시군체육회장 선거에서 진안군을 비롯해 타자 대결을 통해 당선된 경우는 장수 김병렬, 임실 김병희, 순창 양영수, 김제 백재훈, 부안 안길호, 익산 조장희 회장 등 7명입니다. 단독 후보로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된 건 무주 송재호, 고창 오교만, 군산 윤인식, 경읍 강광, 전주 박종윤, 남원 양식목 회장 등 6명입니다. 완주군 체육회장 선거는 다음 달 14일 마지막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당선인 모두 체육계에 몸담았거나 체육인 출신으로 체육회 부회장을 지낸 인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치인 출신만 4명인데다 현직 자치단체장 측근 등 정치색이 짙은 인물들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체육회장을 발판으로 정치에 입문하려 한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를 하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할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짐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체육회장을 발판으로 해서 정치에 입문하는 부분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라북도 체육회장 선거에서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선거인단 334명 가운데 307명이 참여하는 뜨거운 관심 속에 예상을 뒤엎고 정강선 후보가 당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모두 129표를 얻어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2위 김광호 후보를 31표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50대 초반의 언론인 출신 사업가로 5명의 후보 가운데 가장 젊습니다. 송하진 도지사 측근이 체육회장으로 낙점됐다는 소문이 돌 만큼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따낸 승리였습니다. 희박하다. 당선이 희박하다고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정말 다른 후보들보다 내가 젊으니까 막 돌아다니고 소외된 경기단체를 먼저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야기는 것보다 이야기를 경청을 들었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승산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 회장은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체육인들이 위상과 긍지를 높이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가 지금 7조 6천억 시대라고 홍보를 합니다. 거기에 1% 잡으면 760억이 되겠죠. 그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뭐 지도자들 처우 개선이고 또 체육에 대해서 넉넉해지고 체육에 대한 긍지도 좀 생길 거고 그러려면은 뭐 더 많은 노력들 여러 가지로 해야 되겠죠. 또 북한은 물론 중국, 일본과의 체육 교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공격적인 마케팅과 추진력으로 기업을 이끌어온 정 회장이 공약대로 전라북도 체육회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을지 체육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선체육회는 가장 먼저 임의단체인 체육회를 법인화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대한체육회처럼 법인화를 통해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조례 개정에 앞장서야 합니다. 지방체육단체에 대한 후원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도 서둘러야 합니다. 체육계가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이런 것들이 법제화로 만들어진다면 정말 이 본 취지, 체육과 정치의 어떤 분리, 또 체육이 여러 어떤 대표 기관이나 어떤 몇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그전에 있었던 어떤 적폐, 문제점들은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공공체육시설 운영권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합니다. 이렇다 할 수익 구조가 없는 체육회로서는 매우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전라북도 체육회장 선거에서는 5명의 후보가 나서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유력 후보에 줄을 서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과열 경쟁으로 인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날 경우 체육인들의 화합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전라북도 체육회장은 선거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도록 체육인들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체육 100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는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스포츠가 그 체력 증진 외에 어떤 화합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런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그 생채기를 치유하기 위한 어떻게 서로 발전의 어떤 지지대가 되느냐라는 것들을 위해서 조금 더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안정적인 전라북도 체육회 운영도 필수입니다. 전라북도 체육회 사무처는 체육 발전을 위해 각종 행정적인 지원과 대회 관리, 선수 육성 등 모든 부분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민선체육회가 시작되면서 조직에 급격한 변화가 생길 경우 부작용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여러 한계를 가진 민선체육회인 만큼 전라북도와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혼란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또 전라북도 체육회장은 14개 시군 체육회장들과 밀접한 유대 관계를 갖춰야 합니다. 정치색이 짙은 체육회장들이 적지 않지만 전라북도 체육을 이끌어나기 위해서는 상생 협력해야 합니다. 68개 경기 종목 단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통해 전국체전과 소년체전, 동계체전, 생활체육 대축전 등 수많은 대회들을 차질 없이 주관하거나 지원해야 합니다. 스스로 어떤 독립적인 주체가 돼서 이 일을 해나갈 텐데 이것을 달성하려면 많은 분들과의 대화 그리고 종목과 종목 간의 협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수반되면서 함께 진행이 돼야 실제 그 도민 화합에 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학교체육이라는 3대 축을 제대로 아우를 수 있는 선진화된 체육 시스템 마련 역시 필수입니다. 무엇보다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전북체육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 선수 양성은 물론 선수들을 키우는 지도자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수 선수들을 다른 지역에 뺏기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북도 체육계 지도자들은 생활체육 149명, 엘리트 체육 지도자 59명, 학교체육 지도자 250여 명이 이릅니다. 다른 지역보다 많은 수준이지만 평균 한 달 급여는
200에서 250만 원에 불과합니다. 기대와 우려 속에 많은 과제를 안고 출발한 첫 민선 체육회장 시대. 대한체육회는 가장 먼저 초대 민선 체육회장들과 함께 지방체육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한 조례와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조차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 임의단체인 지역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고 임의기구인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체육회가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고 자치단체장, 교육감, 지역체육회장이 제도적으로 지역체육에 관한 내용을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20대 국회 회기 안에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회기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결국 자동 폐기됩니다. 후속 대책으로 21대 총선을 앞둔 후보들이 이 법안을 공약에 포함시키도록 하거나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 방안들을 고민해야 합니다. 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은 곧 나라의 건강이자 국가의 건전한 재정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입니다. 체육은 체육다워야 합니다. 정치가 체육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체육이 또다시 정치의 도구로 전락한다면 체육의 가치는 여전히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분명한 건 기회가 다시 찾아왔다는 겁니다. 브라질의 유명 작가 파울로 코엘료는 말했습니다. 단순히 내가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눈앞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한가운데에 새롭게 찾아온 기회가 놓여 있습니다.